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잡티나 기미를 개선시켜주는 화장품,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대요.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로운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색소를 파괴시켜주거나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들은 좀 강한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 자극을 주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 말하면 색소는 개선시켜줄지 몰라도 더 민감해진다거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거나 홍조가 생길 수 있다거나 아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편이에요. 너무 섣불리 접근하시다가 오히려 더 복잡하고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쓰고 싶다고 해도 일단 전문의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단백질 섭취 잘하세요. 비타민C 섭취 잘하시고요. 비타민C 섭취를 잘해야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물 잘 드세요. 한두 시간에 종이컵 반 컵이나 한 컵 정도, 이 정도 꾸준히 가끔 입을 적신다라는 개념으로 마시는 거, 이 정도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세 가지 정도만큼은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제 지침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피지가 너무 많이 뭉치면 화이트헤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나 우리 피부 겉에 피부세포 중에 바깥에 떨어져 나온 게 각질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불순물들이 이 끈적끈적했던 하얀 화이트헤드에 딱 달라붙으면 얘들이 이 모공을 틀어막는 코르크 마켓 같은 작용을 해요. 이 까만 불순물들이 붙은 게 바로 블랙헤드거든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해보셨겠지만 짠다고 없어지나요? 금방 다시 차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 자리에는 피지성 모공이라는 흉터만 남을 뿐이니까 절대 짜지 마세요. 짜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몸에 그렇게 마찰이나 압박의 자극으로 인해서 색소가 침착이 되어 있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피부가 하얘지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한다, 미백 관리한다, 네, 원하시면 여유가 되시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항상 제가 말하는 피부 관리법들을 노력하시고 그 외에 더 욕심이 나는 분이 계신다면 레이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하지만 얼굴 같은 것에 나타나는 효과만큼 나타난다고 기대하지는 마시고 눈높이를 좀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하얗게 돼버린 거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 피부를 좀 밝게 만드는 것이 좀 더 영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원래의 색깔만큼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런 흉터를 완화시키는 치료들이 약간 너무 하얗게 된 흉터를 조금은 돌려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흉터를 정상적인 아주 티가 전혀 안 나는 맨살처럼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다, 이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피부가 민감해져 있다면 평소에 쓰던 제품을 발랐을 때 따갑고 아프다, 시렵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반응들이 있다면 지금 내 피부는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고 세안은 가볍게, 그리고 보습제와 같은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 위주로, 그리고 너무 강한 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시고 햇빛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크서클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되시면 다크서클은 혼자서 치료하시기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다크서클을 혼자서 관리한다? 이거는 몸 건강 잘 지키고 안 만지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병원을 찾아서 다크서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 지방형 다크서클과 색소 침착이나 오타오반 때문에 생기는 그 다크서클을 레이저로 색깔을 좀 완화시킨다거나 눈 밑 피부를 좀 두껍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을 생성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도의 방법일 뿐이니까 혼자서 너무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 진찰해보시고 상담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좁쌀 여드름들은 아무리 짜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안에서 피지는 밀고 올라오는데 겉껍질이 너무 두껍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피지가 볼록하게 약간 튀어 올라와 있고 겉에 피부는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냥 볼록볼록하게 보이는 상태 정도의 여드름이거든요. 좁쌀 여드름은 웬만해서는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걸 짜내고 케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정말 좁쌀 여드름이야말로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짜내는 방식을 쓰든가, 제가 굉장히 필링,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데요. 정말 전문가한테 필링이나 스케일링을 받아서 그 두꺼워진 그 껍질을 약간 얇게 만들고 나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하면 좁쌀 여드름 절대 짜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알러지나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이 그 질환 자체도 정말 힘든, 정말 고통을 주는 그런 질환들이죠. 그리고 이 질병들이 또 굉장히 많은 후유증들도 남기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또 있어요. 크게 말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나 홍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민감해져 있고, 또 얼룩이 져 있는 색소 침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상처가 정말 심하게 났던 분들은 모양상의 흉터들도 생길 수 있고, 마치 여드름의 후유증처럼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는 게 아토피나 알러지 환자분들의 고충이죠.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 자체를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는가? 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장비들도 있긴 있어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LDM 같은 치료, 그리고 옴니룩스 같은 LED 같은 치료, 이런 치료들이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되긴 되지만 완치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흉터나 후유증을 고치려다가 본 질환인 알러지나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게 레이저 자극이기 때문에 정말 알러지나 아토피가 많이 개선이 됐고 후유증을 이제 치료하고 싶다라면 레이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 아직도 진행 중인 알러지나 아토피라면 흉터에다가 레이저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